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그 에본 사주 제1 핵심 강의를 이제 했고, 오늘은 에본 사주 제2 핵심 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죠. 연주하고 월주하고 일주하고 시주를 쓰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 2022년 4월 23일 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에 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주 세우는 방법은 그 사주 만세력에서 음력 4월을 기준하는 거니까, 4월이라고 했으니까 음력을 기준하는 거니까 4월에서 23일이죠. 23일이 병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22년은 이민년이 해당되죠. 그래서 연은 이민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민을 적은 거고, 그 다음에 4월에 대해서 4월 23일인데 4월은 요게 해당되니까 4월에 해당되는 요 일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월주가 항상 우측에 써 있는 거 을사로 돼 있는데, 이렇게 우측에 써 있는 것이 월주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냥 요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월주가 을사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병자는 당연히 일진이 병자가 됐죠. 그래서 병자에다 일진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6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병자 일간에 해당되는 시를, 병자 일간에 대한 시를 쭉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을 때 오후 6시라고 했으니까 6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쯤에 해당되죠. 요게 6시 30분이 되겠어요. 저녁. 그러니까 이거는 6시 30분이 중심시니까 6시는 요 중심시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정유가 시주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 을사, 병자, 정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육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육친은 왜 필요하냐면 이 간명을 할 때 육친을 알아야지만 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 병이라는 일간하고 7자죠. 지금 병 제하면 나머지 7자가 되는데, 7자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육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임을 편관이라고 해서 육친을, 그러면 편관이라는 것을 알면은 편관에 대한 내용만 또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편관이라는 것은 그냥 한자로 말하면 알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온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 온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옛날 역사에도 나오죠.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온달이라는 것은 나중에 장수가 됐는데, 왜 장수가 됐냐면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평강공주한테 글이라든가 무예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학식을 넓혀서 훌륭한 장수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편관이란 뜻도 그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은 그 바보 온달처럼, 온달이 바보였으니까 바보처럼 어떤 일을 못하고 그냥 모질기만 하고 사납기만 하고 바보 같은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그래서 온달, 바보 온달을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잘만 길들여지면은 아주 좋은 장수가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장수가 됐다는 건, 왜 훌륭한 장수가 됐냐면은 평강공주한테 자꾸 좋은 거를 사사 받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편관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온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편관 자체는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나쁜 작용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편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편강공주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편강공주는 또 뭐가 해당되느냐면 식신이 되는데,
여긴 식신이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예문 들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식신이라고 있죠. 여기 식신인데 공주라고 써놨죠. 이게 이제 평강공주를 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 안에서 이 온달만 있으면 좋지 않은 거죠. 반드시 사주에서 이 식신을 만나든지 아니면 대운에서 식신을 만나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지만 좋은 역할하는 장수가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 온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가 있는데 자도 물이죠. 이것도 이건 음의 물인데 수국화해서 이렇게 된 거를 정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나를 극해오는 것, 병이 본인이니까 나를 극해오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고 그때 양이 극해오면은 편관이라고 하고 음이 극해왔을 때는 정관이라고 한다. 그럼 정관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자로 말하면 잘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선녀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선녀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귀한 선비다 그런 뜻이 관이 벼슬관이니까 고귀한 선녀 즉 고귀한 그 벼슬을 한 사람을 정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선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선녀를 연상하면은 굉장히 고귀한 벼슬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의식주도 풍족하고 선녀는 의식도 풍부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정관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정관은 또 선녀라는 것은 남한테 해름을 받게 되면 쉽게 손상되죠. 약하니까 여자로서 아주 고귀할 따름이지 그렇게 강인한 점은 약하지. 강인한 점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정관이란 이 선녀는 또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 해로운 것이 오면은 쉽게 그 본신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내포한 거 이제 그런 내용은 또 이제 다음에 또 차차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고 관성이 편관도 있고 정관 이렇게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런 거를 관살 혼잡이다 그래요. 즉 관이라는 건 정관을 얘기한 거고 살이라는 것은 편관을 말한 건데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사주 속에 섞여 있으면은 이걸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지금은 이게 지지 쪽에 정관이 있어서 별 문제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투출돼서 간 쪽에 여기도 편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도 정관이 이렇게 간 쪽에 정관과 편관이 같이 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더 나쁘게 생각돼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한쪽이 합을 하든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좋다는 거죠. 즉 그 관성만 남기든지 아니면 그 편관만 남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남기는 쪽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을이라는 건 목인데 목은 불을 떼주는 거죠.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는 거니까 이거를 목생화해서 본신을 불이 활활 타게 해주는 것은 나무니까 이것을 나를 도와주는 걸 갖다가 그것을 정인 나를 도와주는 거는 여기도 또 있죠. 나무죠. 이것도 인 이렇게 나무는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성. 근데 인성 중에서도 편이 있고 양목이죠. 이것은 양목이 나를 도와줄 때는 편이라고 이건 음목이죠. 음목이 나를 좋아할 때는 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의는 뭐냐? 친모다. 친모란 건 자기 친어머니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친모와 같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얘기 뜻이 친모는 나를 아주 잘 보살펴주죠. 요거는 계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편인 경우는 계모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나를 험하게 도와주죠. 맨날 구박을 하게 되고 계모니까 그런 식의 도움을 주는 것을 그 편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인성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